밤이 깊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과 함께 촛불을 켜고 마음의 방을 정돈했습니다. 흐트러진 감정을 가지런히 세우고 홀로 앉아 자신의 호흡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경이라는 고요한 수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촛불로 방 안을 비추었을 때 혹시 한쪽 구석에 잠긴 문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퇴계가 촛불을 켜 방 안을 정돈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촛불을 들고 방 밑 지하실로 내려갈 시간입니다. 그 지하실의 이름은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어두운 계단을 함께 내려갈 안내자가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방까지 촛불을 들고 걸어 들어간 사람.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림자를 없앰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 자, 지하실 문을 열겠습니다. 두려우시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직 아무도 자신의 지하실을 기꺼이 내려간 적은 없으니까요.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을 하나의 오래된 저택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은 이식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할 때 쓰는 현관 앞에 가면 융은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배우의 탈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회사에서는 유능한 부장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집에서는 듬직한 아버지,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가면을 씁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문제는 이 가면들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벌어집니다. 가면이 얼굴에 달라붙는 겁니다. 벗으려 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가면이 나인지 내가 가면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30대에 당신은 세상이 원하는 나를 만들었습니다. 승진하고 대출 갚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40대에 그 가면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벗으면 무엇이 남을지 몰랐으니까요. 50대에 문득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이 물음이 떠오르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지하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융은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며 지하실에 가둬둔 또 하나의 자신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혼났을 때 느꼈던 분노를 기억하십니까?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그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 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말에 접어둔 열정, 그것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하실에서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두려운 질투심, 인정받지 못한 슬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 잘라냈다고 믿었던 모든 감정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외면한 또 하나의 당신입니다.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당신의 운명을 지배할 것이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사소한 실수에 과도하게 분노한 적은 없습니까? 배우자의 성공이 순수하게 축하되지 않았던 순간은요?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하실에 갇힌 그림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고 나도 존재한다고? 융은 이 현상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쏟아붓는 분노의 절반은 사실 자신에게 향해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슬퍼하는 것은 무엇인가? 칼 융은 인간의 삶을 태양의 궤적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의 오전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학교를 나오고 직업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지위를 쌓아 올립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바깥 세계를 정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40대 어느 날 태양이 정점을 찍고 기울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인생의 정오라 불렀습니다. 인생의 오전에 진실이었던 것이 오후에는 거짓이 될 수 있으며 오전의 거짓이 오후에는 진실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오전에는 사회적 성공이 삶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그 성공이 갑자기 공허해집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인가? 라는 물음이 새벽녘처럼 슬금슬금 밀려옵니다. 5070 세대가 느끼는 고독과 허무, 은퇴 후의 공허함, 빈 둥지 증후군의 쓸쓸함. 융은 이것을 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의 부름이라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조각들을 모아 온전한 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오전에 당신은 밖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인생의 오후에는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심연을 탐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에 갇혀둔 그림자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못다 이룬 꿈, 표현하지 못한 분노, 사랑받고 싶었으나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갈증. 이 모든 것이 지하실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림자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각입니다. 젊은 날 포기했던 예술적 감성이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솔직한 마음이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당신은 영원히 절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들을 환대하면 비로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사실 당신 자신의 미완성된 과제가 투사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고 공허해진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은 지위라는 가면 뒤에 있던 자신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뿌리는 언제나 내면에 있다. 인생의 오후를 건너기 위해 융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원치 않는 분리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융이 말하는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내면과의 대면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전제 조건이다. 이 문장을 뒤집어 읽어보십시오.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은퇴 후 배우자에게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자녀의 삶을 간섭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공허입니다. 자신의 지하실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워 타인의 삶이라는 무대에 올라가 배역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융의 제자였던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성화의 과정을 성실히 걸어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남는 물을 주변에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연금술입니다. 납처럼 무겁고 어두운 고독이 금처럼 빛나는 내면의 충만함으로 변환되는 과정. 릴케는 이 고독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이란 두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경계를 긋고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지하실을 탐험하고 그림자와 악수하고 온전한 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5070 세대에게 고독이 선물인 이유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칼 융과 함께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퇴계가 촛불로 마음의 방을 정돈하는 수양을 가르쳤다면 융은 그 정돈된 마음으로 한 걸음 더 깊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지하실까지 탐험하라고 말합니다. 가면을 벗으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나가 아닌 진짜 나를 찾으십시오. 그림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각입니다. 못다 이룬 꿈도 감추어온 슬픔도 차마 보여주지 못했던 약한 모습도 전부 당신입니다. 융은 온전한 자기의 상징으로 만다라를 그렸습니다. 빛과 어둠, 이성과 감성,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의 원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통합입니다. 나이 듦은 쇠퇴가 아닙니다. 흩어진 나를 모아 하나의 원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와 악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이시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오늘 밤 천천히 지하실 문 앞까지만 걸어가 보십시오. 그 문 너머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당신의 한 조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벽 1시에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평온한 밤 되시길.